네, 레드캠프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이 되시고 처음 출연하신 겁니다. 저희 방송에, 그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최고위원 되시기 전이었고. 아,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많이? 네. 뭐 정리할 것들도 많고요. 네. 네. 또 당의 현안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을 했다. 정책위 의장을 교체를 함으로써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친정 체제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네. 사무총장, 뭐 비서실장, 정책위장을 교체한 거고 사무총장, 뭐 정책위장 두 분을 보면 뭐 그렇게 색채가 강한 분들은 아니어서 저는 뭐 그런 게 친정 체제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네. 다른 이제 부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지도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변화 쇄신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동력을 가지고 추진할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 진퇴 문제가 며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일반적 분석은 결국은 그 과반을 전만하냐 못하느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일단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수결로 뭐 결정된 일이 많았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 자체를 이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최고위원회에서 막 다수결이 뭐 표결이 표결이 되거나 아니면 야 이게 5대 4냐 4대 5냐에 따라서 뭔가 크게 문제될 일도 없거니와 저는 당이 뭔가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야 막 5대 4, 4대 5로 막 팽팽하게 이 표결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저는 그 자체가 우리 당은 이미 네, 위기다. 건강하지 못하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가 저렇게 이제 그 치열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김종혁 최고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원래 정책위 의장 유임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었는데 친윤들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뭐 그것은 뭐 이런 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모든 당직자들이 이제 일괄 사의를 표명했더라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유임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모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과반을 위해서 뭐 한쪽에서는 야 정책위장이 계속 있어야 된다. 네. 물러나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교체해야 된다. 마치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대립이나 이렇게 좀 이 힘싸움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다. 선택 여지를 두지 않고 네. 이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갔던 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네. 뭐 이런 모양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뭐 그것보다는 저는 뭐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의 방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새 지도부가 이제 그 출범한 후에 몇 차례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뭐 공개된 거 말고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 네. 분위기 좋았습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하기 전에도 비공개로 사전 회의가 있고 또 공개 회의가 끝난 후에 또 비공개로도 회의가 있는데 여지껏 뭐 전이나 아니면 회의 마치고 후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뭐 분위기가 뭐 나빴던 적은 없는 것 이른바 같습니다. 언론 분류법에 따르면 친윤 최고위원들과 친한 최고위원들 간의 뭐 의견 대립이나 뭐 갈림 현상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예. 없었습니까? 지금 그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고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고위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정도의 뭐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도지사 협의회뿐만 아니라 저는 뭐 당원들이라면 아니면 당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분들이라도 뭐 당을 위해서 건전한 또 바람직한 뭐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얼마든지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한동훈 대표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관계를 좀 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풀어야 됩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홍준표 시장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먼저 풀어야 되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 주실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면담 거절 안 할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중진 지금 연쇄 회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한꺼번에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선별로 나눠서 이렇게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중진 말고도 이제 여러 의원이나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뭐 한 번에 뭐 10명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게 아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뭐 숙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내밀한 소통이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긴밀한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가능한 3명에서 4명 정도 단위로 좀 속 깊은 얘기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고규모로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속 깊은 얘기는 뭘까요? 뭐 그게 뭐 어떤 것이 됐든 예. 이게 또 특히 당 대표를 만나는 분들은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뭐 10명 뭐 10몇 명씩 모이면 네. 뭐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러 명 있으면 서로 좀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강화하겠다. 계속 돌리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입장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그러니까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발굴한 인재들이 있었는데 네.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뭐 한 달 전에 와서 뭐 또 한 달 반 전에 와서 이렇게 지역구에 출마하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도 그 능력 있는 분이지만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인지도가 없어서 이기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4년 후에 총선, 2년 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면서 인재를 미리미리 발굴하고 그분들을 우리 당의 유능한 인재로 키워서 경쟁력을 높인 상태에서 선거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지방선거 대비? 지방선거 그리고 4년 후에 총선을 대비해서. 총선. 예. 근데 그 지방선거 총선 전에 보통 이제 총선이 치러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직을 열어서 재보궐이 치러지잖아요. 많으면 뭐 20곳, 적으면 한 10곳 정도 치러진다고 그러고 통계적으로. 네. 그럼 여기에도 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재보궐이 치러지면 한동훈 대표도 출마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전혀 생각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근데 같습니다.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재보궐에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뭐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점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논의는 한 번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신 네, 적은 없어요? 네, 전혀. 예. 그럼 원외 당대표로서 한계 이런 것들은 안 느끼십니까? 저는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뭐 특별히 예전에도 그렇고 뭐 네.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원내에 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당대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면서 당의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호흡 잘 맞습니까? 한동훈 대표? 잘 맞습니다. 뭐 이견 이런 거 없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또 같이 국무위원으로서 또 한동안 같이 활동하셨고 같이 일해오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같이 장관이었으니까. 네네. 예. 호흡은 잘 맞는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뭐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정치인 더 나가서 언론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조회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통신조회라는 성격상 그것이 저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과도한 수사는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 전제는 깔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조회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엄격한 영장에 의해서 발부돼서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영장 없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범위가 넓을 수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예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뭐 거의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인 수백 명에 대해서 또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에서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파견 갔던 직원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손 좀 봐줬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까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드러냈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그게 정치 사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적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두고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도 대선 후보 때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의원 숫자나 관련된 그 관련자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범위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때에 비해서는 크게 근데 뭐 바로 이제 그 전의 경우를 말씀하시니까 민주당은 또 거꾸로 예.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이걸 보면서 미친 짓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네네. 강하게 그러니까 비판했던 걸 또 소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서 언론인 수백 명에 대해서 또 민간인에 대해서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었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발끈할 것이 아니라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이루어진 그 통신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민주당만 발끈한 게 아니라 언론계가 더 발끈하고 있던데요. 물론 뭐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저는 이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잖아요. 네, 네. 이것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논의가 필요하고 저도 이렇게 이용자 정보 조회부터 필요하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 다만 이것은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다른 뭐 자택 압수수색, 뭐 사무실 압수수색 이런 것보다는 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보다는 그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심사할 수는 있지만 예. 이거 자체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논의는 필요하다고 그럼 좀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은 네.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네. 말씀을 네,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지금 그 최고위원께서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사기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탄핵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전의 것들도 있고 배우자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 이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탄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히 요건에 맞지 않지만 이런 걸 가지고 뭐 청원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몇몇 제보 과정에서 뭐 언론과 유착이 있었다든지 또 최근에는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탄핵을 위해서 어떤 뭐 가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뭐 영상까지 찍었다든지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아니면 있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명백히 잘못됐고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들께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런 진단이 좀 몇 번 나온 적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운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입에서도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다음에 시중에서도 탄핵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를 진단하는 어떤 그 기사 좀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 국민들의 비판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전에는 탄핵이 기각되면 역풍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게 명백한데도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탄핵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고 국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역풍이 불지 않는 것은 뭐 총선 민심에서도 나타났지만 저희 여당이 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더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네네. 것들이 반작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뭐 경청할 만한 그래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야권에서는 합니다. 법리적 탄핵이 아니라 심리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탄핵이 남발되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거나 수사했던 사람 그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건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진짜 탄핵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꼭 필요한 탄핵도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그것이 갖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서 우려하는 점이 큽니다. 이게 관련이 될 수도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7일이 되면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공교롭게 3명이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그런데 국회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당 한 명, 야당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관례로 해왔는데 민주당 주도로 만약에 이 추천에 제동을 걸면은 사실상 추천이 안 돼 버리고
세 명이 빠져버린다 헌재가. 그러면 마비되어 버리는 거 아니야.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네네. 이야기를? 그런 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야당이 하는 뭐 여러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금 이제 헌재로 넘어가 있는데 이게 6개월 안에 이제 심판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6개월 가기 전에 지금 10월이 도래하거든요. 근데 이 탄핵소추안은 최대한 빨리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6명 이 공백 사태가 돼버리면 물리적으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나머지 재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는 야 이거 방통위원장이 조기에 돌아오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이 헌재 구성 자체를 늦춰서 이 결정을 늦추도록 하자라고 하는 저는 뭐 그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헌재 사건 중에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구성을 늦출 만한 사건은 저는 그게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늦추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의도가 국민들께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네. 저는 그로 인한 역풍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역풍이 생각합니다. 불 거다라고 예.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두 주들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